자, 북반구 중위도의 천구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것을 찾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가 여기에 딱 서 있단 말이지. 그쵸? 자, 잘 봐. 우리가 북반구니까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을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모양이 요거거든. 맞니?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이쪽이 북쪽이야. 그럼 내가 북쪽 하늘 바라보면은, 자,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동이 되고요, 서가 되고요, 남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 잡기야, 방향 잡기. 그래서 지구 안에서의 방향은 뭐야? 관측하는 나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랬어. 내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 얘 팔이 어디 갔냐? 짝팔이네. 자, 내가 북쪽 하늘 바라보고 있어. 왜 북쪽이야? 그럼 나의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이 여기니까 동쪽, 이쪽이 왼쪽이니까 서쪽, 그럼 여기가 남쪽이 돼야겠지. 자, 이 연습을 많이 해둬. 이거를 많이 해둬야 돼. 자, 그래야지 요 파트 할 때 안 헷갈린다.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걸 무조건 외우면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 방향이 바뀔 수가 있거든. 이걸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이쪽이 북쪽이 이쪽이 남쪽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놓고 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A는 남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는 남쪽이.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죠. 그치? 그래서 동, 서, 남, 북. 그치? 그러니까 A가 남이니까 이렇게 가야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남이네. 근데 남인데 방향이 틀렸지? 왜? 내가 남쪽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의 일주 방향은 동에서 서거든. 그럼 내가 바라봤을 때 이쪽이 남쪽이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니까 이렇게 가야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렇죠? 자, B입니다. 그럼 B는 동쪽이잖아요. 동쪽. 그럼 동쪽에서 어떻게 떠올라요?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가야겠죠? 자, C는 서쪽이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오잖아? 왜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4번이 맞지. 방향을 잘 잡아. 동서남북. 항상 지구에서는 바라보는 나를 기준으로 동서남북을 잡는 거야.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여기. 이거 뺑글뺑글 도잖아? 그러면 여기서 쭉 여기가 바로 뭐냐? 북극성이거든. 자, 여러분들 북극성은 있잖아. 우리가 북극성 할 때 이 바라보는 별은 태양이거든. 자, 북극성은 태양이 몇 개가 있을까? 3개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삼체야, 삼체. 그 드라마 삼체 있잖아. 넷플릭스 나오고 그 삼체야. 북극성이 삼체야, 여기. 어쨌든 간에 여기가 북극성이 있어. 방향 잡는 거 연습 많이 해. 내가 북쪽 하늘 바라봤어. 그럼 나의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왼쪽이 서쪽이고요. 자, 뒤쪽이 남쪽이 되는 거죠. 그치? 요것만 잘 잡아놓고 있어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확실하게 잡아둬. 자, 다음. 질문해. 팍팍. 괜찮아. 질문해. 자, 7번이나 8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우리가 방향을 잡아놓고 가야겠지. 방향을 잡아놓고 가야겠지. 자, 지금 자, 달이 요렇게 지금 이게 반전이 돼가지고 몇 번이냐? 7번. 7번 어디 있어? 이게 7번이죠. 아, 7번 문제. 자, 지금 뭐냐면은 여기가 밝은 거야. 그치? 여기가 밝은 거야. 그럼 태양이 요렇게 비치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바라보는 겁니다. 맞니? 그쵸? 그러니까 자, 내가 여기서 바라보니까 여기가 지구고, 자, 여기가 자, 달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달의 위치는 뭐가 돼요? 사기 되죠. 자, 달의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치?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사기고 요거니까 오른쪽부터 밝아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야? 초승이 된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태양이 이제 요렇게 오는 거겠지? 여기가 사기 돼야겠지?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떻게 돼? 요렇게 돼서 상현달. 그러면 여기 헷갈리잖아. 밝은 부분이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 우상현. 우가 오른쪽이잖아요. 좌우 할 때 왼쪽이 좌고 오른쪽이 우잖아요. 아, 우상현. 오른쪽이 밝은 것이 상현이구나. 알지? 그 왼쪽이 밝은 것은 뭐가 돼? 하현이 되는 거야. 하현달, 금음달. 알겠니? 요렇게 그래서 이거 잡으란 말이야. 요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외우는 거지. 위치에 따라. 자, 다음. 또 헷갈리는 거. 자, 9번 봐봐. 다시 한번 보자. 자, 여기가 밝은 부분입니다. 오른쪽이죠? 우상현.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초승. 좌니까 하현. 알겠니? 보름. 자, 상현. 자, 좌기 때문에 금음. 됐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음력 15일경에 해가 지자마자 동쪽 하늘에서 보인다. 그러면 지구야, 달이야. 자, 정면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내가 바라본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이거는 한번 머릿속에 이해하면 돼요. 낮이잖아요. 자, 여기가 저녁이죠. 밤이 새벽이 되겠지. 자, 새벽이 됐어. 그럼 자, 새벽이 될 때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해. 태양 어느 쪽에 떠오른다? 서쪽에서 떠오릅니다. 맞아요? 아니죠. 이거 동쪽이죠. 동쪽에서 떠오르지. 그래서 동쪽에서 떠올라. 그럼 이 태양은 지금 여기에선 태양이 동쪽인 거야.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모든 방향을 판단하란 말이야.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사람 위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은 여기 태양은 동쪽이 돼버리는 거지. 왜? 동쪽에서 뜨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 그러면 이 동쪽에 있는 태양이 점점 떠오르다가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 내 머리 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쪽이 남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지구가 자전하니까 일로 오겠지. 그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은 서쪽에 있는 거죠. 그치? 서쪽에 있고요. 그럼 서쪽에 있으니까 이 달은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서쪽에 있을 때 달이 동쪽에 있네. 그래서 태양이 지면 달이 동쪽에서 떠오르겠네. 그래서 일몰 때 해가 지자마자 동쪽 하늘에서 보이는 달은 보름달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바라보는 나의 위치를 기준으로 모든 방향을 동서남북을 판단하라는 거야. 이해됐니? 우리는 요것만 잘하자. 요것만 이해하고 나서 외우면 돼. 그 다음에. 자, 됐지? 자, 그 외에 더 질문 없어? 자, 오케이. 자, 어딨냐? 자, 우리 이제 질문. 달의 크기의 운동에서 질문. 자, 질문 없어? 47번. 그래요. 47번 봅시다. 47번. 자, 달의 위상 변화입니다. 47. 자, 47번이야. 자, 지금 이게 여기가 보이는 거지. 우지. 그치? 그래서 자, 어느 날의 달의 모양이니까 얘는
상현딸이야. 우상이니까. 맞니? 그래서 한 가지, 하나부터 우상현. 오른쪽이 밝으면 상현이야. 우상현. 그러니까, 자, 지구가 있고, 달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가 상현이 되고요. 상현, 망. 자, 망이 바로 뭐야? 보름달. 자, 여기가 하현. 그치?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나는 A, E 시기 중에 어느 달이야? 맞죠? 자,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태양에서 달이 제일 가까운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sak이 되는 거예요. 맞니? 그쵸? 태양에서 여기가 달이 제일 가깝잖아. 그쵸? 그럼 제일 먼 지점 망이에요. 그럼 여기가 망이 되고요. 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ak이니까 여기가 상현이 될 것이고요. 자, 망에서 sak으로 가면 여기가 하현이 되겠죠. 맞니? 자, 이제 보기 풀면 되지. 그래서 A의 위상은 망이다. 틀렸어. 자, B의 달의 모양은, 자, 이게 상현이니까 B가 아니라 얘는 D가 돼야 됩니다. 알겠지? 자, C일 때, sak에서, 아니지, 망에서 우리가 월식을 볼 수 있잖아. 자, 일식은 어디에서? sak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식이고, 여기에서 월식이 나타나는 거야. 일식은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거고, 월식은 달이 지구에 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지구에 가려지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C일 때는 sak이니까 일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가 3번이 답이 돼야겠지? 자, D는 지금 뭐야? 상현이잖아요. 그럼 얘가 음력 1일이에요. 여기 음력 15일이에요. 그럼 1일과 15일 2로 나누면 7, 8. 그쵸? 그래서 7일에서 8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자 15일에서 7, 8 더하면은 22일에서 23일경이 요게 해당이 돼요. 알겠니? 자, A에서 E, 망에서 망이니까 어떻게 돼? 약 30일, 정확히 29.5일. 그치? 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그림 보고서 그냥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위상 요 모양에서. 자, 됐니?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아?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게 sak이야. 그치?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게, 그럼 제일 먼 게 망이거든. 그럼 망sak, 망이니까 우리가 sak부터 시작하면 여기가 상현이지. 그 망에서 sak으로 가는 거는 하현이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자, 다음. 자, 질문 다 됐어? 아까 너희 막 그게 뭐 맞다 틀리다 한 게 뭐 몇 번이었어, 그게? 7번. 아, 요거? 요거였었어? 상이한 게? 자,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 자, 다 됐으면, 자, 이제 우리 태양계 이제 마지막, 자, 파트 들어갑시다. 이제, 태양계가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요 우주 전체는, 자, 중2 파트에서는 이제 태양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중3 때는 이제 뒤쪽에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우리 은하. 자, 이제 우리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나머지 우주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야. 나머지 우주에 대해서. 자, 그러면 태양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용어부터 정리 좀 할게요. 항성은 고정된 위치에서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것을 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항성이 뭐예요? 별이에요.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별이 뭐다?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 태양이야. 왜 고민하고 그래? 태양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뭐냐면은 태양이야, 태양. 알죠? 그래서 태양계에서는 태양은 고정된 위치에 놓여져요. 하지만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서 공전하거든. 알지? 공전하거든. 아직 이 태양이 우리 은하를 한 바퀴 공전을 아직 못했어. 아직 한 바퀴 공전 못했어. 공전하는데 한 100억 년 걸린다고 하나? 근데 우리 태양은 약 이제 태양은 46억 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바로 요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항성을 중심으로 자, 공전하는 천체가 있다. 항성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 자, 행성이 있고요. 알겠지? 행성이 있고, 자, 외소 행성이 있고, 소행성이 있고, 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하는 거는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해성. 자, 요렇게 표현한다. 알겠지? 선생님, 저거는 항성이에요. 항성. 해성이랑 행성이랑 다른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항상 빛을 내는 별. 자, 행성할 때 이 행은 움직인다는 뜻이야.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행성이라는 표현, 그래서 항성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을 하는 것을 자, 행성. 근데 행성에는 자, 이 행성이 있고 행성보다 작은 것들이 외소행성하고 소행성이 있어. 그리고 해성이라는 것도 있다. 해성. 이게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행성이나 외소행성, 소행성 얘네들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한대요. 그렇지? 이거를 뭐라 한다? 위성이라고 얘기한다. 용어 구분 좀 잘하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태양계에 있는 천체들을 구분할 때 항성, 제일 큰 거 항성. 그래서 자, 여기가 항성이 있으면 요 태양이죠, 태양. 자, 얘네들을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얘를 우리는 자, 행성에 포함이 되고요. 자, 이 행성을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지? 그리고 이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건 행성이 있고, 행성보다 작은 크기인 외소행성, 소행성, 더 작은 게 소행성. 자, 그 다음에 해성이라는 것도 있다, 해성. 그러면 요 소행성하고, 자, 소행성까지 행성, 자, 우리가 행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과 해성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얘는 불규칙한 궤도로 운동을 해. 불규칙하게 공전을 해. 불규칙하게.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해성이에요. 알지?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거. 자, 어쨌든 간에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라고 그래. 묶어서 얘네를 다 천체라고 한다. 천체. 그래서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고정된 위치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자, 스스로 빛을 낸대요. 자, 수소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렇죠?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자,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자,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별은 우리가 얘기하는 별은 무조건 그 별의 중심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의 핵융합 반응. 그래서 이 수소가 뭘로 바뀌냐면은 헬륨이라는 것으로 바뀌어버려. 수소가 헬륨으로.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가 한 개거든. 양성자가 한 개. 원자 구조에서 배웠잖아. 그치?
양성자 1개로 이루어졌는데 헬륨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가 모여서 1개의 헬륨이 되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돼.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라고 돼. 그래서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별.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봤을 때 별자리, 아까 했지, 우리 지난 시간에 황도 12궁. 그 황도 12궁에 있는 별자리에서 얘기하는 밤하늘의 별은, 또는 별자리에 있는 별들은, 자, 모두 다 태양과 같은 항성이다. 항성이라고 하고, 자, 또는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1을 올라가자, 내년에 이걸 이제 우리가 고1 통합과에서 배우는데, 이거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주계열성. 이거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태양을 부르는 명칭이 되게 많지. 야, 태양, 별, 항성, 주계열성. 다 같은 표현이야. 그리고 태양이란 단어를, 자, 태양이란 단어, 태양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태양이란 단어를 우리 태양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밤하늘의 별을 모두 다 태양이라고 그래요. 밤하늘의 별을 모두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밤하늘의 별을 태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밤하늘에 있는 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외부 태양이라고 그래요. 외부 태양. 외계 태양이라고 그래. 알겠니? 외계 태양이라고 부른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게 이제 태양이 된다라는 거지. 자, 됐지? 자, 이게 바로 태양이야. 자, 다음.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행성이라고 얘기해. 행성.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자, 공전 운동을 합니다. 공전 운동. 자, 정확하게 말하면요. 규칙적인 배열을 가져요. 규칙적인 공전 궤도를 가져요. 규칙적인 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일정한 공전 궤도면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한다. 알지?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면 우리 다 죽어. 큰일 나. 알지? 자, 그리고 충분한 질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충분한 질량과 크기. 그래서 중력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행성이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행성을 8개로 배웠을 거야. 수, 금, 지, 화, 목토, 천, 해. 근데 나는 9개로 배웠어. 수, 금, 지, 화, 목토, 천, 해, 명. 그래서 명왕성까지. 나는 이제,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토, 천, 해, 명. 이렇게 했거든? 아, 근데 갑자기 명왕성이 이제 몇 년 전에 자격이 박탈됐네?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토, 천, 해? 뭔가 어색한 거야. 명까지 가야 되는데 왜 해왕성? 그래서 명왕성.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명왕성을 발견한 사람이, 자, 명왕성 이전에 요런 이제 그 지구가 있고 뭐 수성, 금성 이거 전부 다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야.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망원경으로 이제 관찰해서 발견한 거고, 이 명왕성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명왕성을 발견한 거야. 미국인이, 미국 사람이, 미국 과학자가. 그런데 이제 이게 천문우제, 전 세계 이제 천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명왕성은 행성으로의 어떤 자격에 못 미친다. 왜? 일단은 질량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규칙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불규칙한 궤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약간 불규칙한 궤도를 가지고 있어요. 일정한 궤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명왕성을 우리가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의 위치에 놓기에는 애매하다. 자, 그래서 우리 투표하자. 그랬더니 이게 찬성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왕성을 행성에서 빼는데 찬성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서 빼려고 했어. 그냥 미국에서 이제 난리 난 거야. 왜? 있잖아. 유일하게 미국 사람이 발견한 건데 이거를 빼려고 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어. 이것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어요. 아직도 말이 많아요. 아직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 명왕성까지도 행성이라고 가리키기도 해. 어떤 데서는.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거지. 그래서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일정 궤도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행성이라고 얘기할 거야. 행성.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외소행성.
자, 행성보다 질량이 작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일정한 공정 궤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행성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자, 이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청왕성, 해왕성처럼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궤도면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명왕성을 외소행성으로 낮춘 거예요. 외소행성.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게, 해왕성 바깥쪽이 우리가 태양계 끝이 있잖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요 바깥쪽에도 공간이 있어.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외소행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외소행성들이. 그래서 외소행들은요, 태양계 바깥쪽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외소행성이고, 자, 그 다음에 소행성이 있다. 그 외소행성과 소행성은 소행성, 외소행성으로 더 작은 거야. 그래서 모양이 불규칙해요. 자, 자, 소행성하고 행성하고 차이점 뭐냐? 구형이야. 외소행성도 구형을 띠르고 있어. 알지? 근데 소행성은 구형이 아니라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질량이 매우 작아요. 알지? 질량이 매우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석처럼 이제 운석처럼 이게 돌덩어리들이 이제 깨져 있는 상태로 막 돌고 있어. 알지? 그리고 요거 체크합시다. 어디에서 많이 존재한다? 화성과 목성 사이. 화성과 목성 사이에 소행성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자,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을 구분할 때 자, 일단 첫 번째 행성과 외소행성은요. 질량이 작고 불규칙한 공정 궤도면. 알겠지? 자, 그러면 외소행성과 소행성은 뭐야? 공통적으로 불규칙한 공정 궤도면인데 자, 얘는 자, 요 둘은 구형이잖아. 구형이야. 그래서 명왕성이 구였기 때문에 처음에 행성으로 생각한 거야. 구를 띄고 있고, 근데 멀리 있어가지고서 이 공정 궤도 한 바퀴 도는데 시간 얼마나 오래 걸리겠네. 그치? 그래서 관측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행성으로 놓아버린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관측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명왕성이 이게 구형은 띄고 있지만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조금 더 크기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성보다는 외소행성에 넣자라고 한 거고, 알지? 자, 소행성은요, 모양이 구형이 아닙니다. 불규칙해요. 불규칙해. 그냥 돌덩어리들. 무작위로, 무분별하게, 무작위로 깨어진 그냥 암석,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렇게 해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 그리고 지구,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소행성이야. 자, 요렇게 묶어가지고서 구별하는 거 잘 좀 신경 써라. 자, 그 다음에 해성이 나와, 해성. 자, 일단 해성은 첫 번째,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지? 우주먼지, 얼음, 그리고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고 있다. 그러니까 타원인데 이게 태양이면 보통 이제 이게 원은 정확하게 다 이제 약간은 타원 형태로 돌아요. 행성들은 이제 이렇게 돌고 있어. 약간 타원 형태로. 근데 이 해성은 이렇게 자,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돈 다음에 요렇게 나가요. 그림이 왜 이럴까? 자, 이게 바로 해성이야. 해성. 알겠니? 그래서 해성은 요렇게 도니까 어떻게 될까? 요렇게 돌면서 태양과 가까워지지. 그럼 태양은 자, 태양의 표면은 우리가 광구라고 하는데 표면의 온도는 약 6000도씨야. 근데 여기 광구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태양의 대기가 있어. 그래서 태양의 대기는요. 몇백만 도예요. 수백만 도예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얼음과 먼지가 해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그래서 얼음과 먼지로 있고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가까우면 자, 태양과 가까워지면 이 태양의 열에 의해서 자, 연소가 되면서 그 연소되는 꼬리 모양이 발생이 됩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이제 해성이 여기 있으면 요 뒤에 자 해성이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 연소되는 꼬리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로 가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는 꼬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꼬리가 어떻게 돼? 점점점 커지겠죠. 그치? 그래서 꼬리가 이제 이게 제일 크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관측할 때 태양과 가까이 오네? 그러면 요 해성을 보게 되면 요렇게 있고 뒤에 이제 요렇게 꼬리가 이런 식으로 연소되는 꼬리가 이렇게 나타나. 알지? 그래서 연소 꼬리 모양이 나타난다. 태양과 가까워지게 되면. 자, 이것이 바로 해성이다. 해성. 자, 다음.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달. 알지? 달 있고. 그래서 요 위성은 행성 주위를 공전한다. 예를 들어서 자, 지구의 달. 지구의 달. 근데 지구 주위를 달 말고 돌고 있는 아주 작은 돌덩어리가 있어. 그거는 이제 위성이라고 하진 않아. 크기가 너무 작았어. 알지? 크기가 너무 작아서 위성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구의 위성은 달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위성들이 있죠. 인위적으로 만든 거, 인공위성. 그치? 근데 인공위성은 따로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거는 바로 이제 이렇게 됐다. 됐니? 그래서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는 자 크게 생각해 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태양이 가운데 딱 박혀서 고정된 자리에서 빛을 방출해. 그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질량이 크고 규칙적으로 일정한 공전 궤도면을 가지고 있으면 행성 구형이고, 자 그런데 이 행성보다 질량이 작아. 알겠죠? 약간은 불규칙한 공전 궤도면을 가져요. 그럼 얘를 외소행성. 자, 외소행성보다 질량이 더 작고요. 완전 불규칙하게 움직이고요. 알겠죠? 모양도 제각각이에요. 구형이 아니야. 그래서 화성과 목성 사이에 많이 분포돼 있어. 소행성. 알겠지?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 일단은 행성 쪽은 세 개 있죠. 행성, 외소행성, 소행성. 자, 완전 타원으로 돌면서 크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게 어떻게 보면 태양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돈다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타원은 한데 이 태양에서 이게 너무 가까이서 근접할 때 너무 가깝고 멀 때 너무 멀어. 그리고 얼음하고 먼지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는 이거를 해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해성이 뭐야? 헨리해성.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해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뭐다? 달과 같은 위성. 그렇지? 바로, 자,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서 위성. 자, 이것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천체들이 됩니다. 자, 이해됐니?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행성에 대해서 가자. 행성. 자, 지금부터 약 46억 년 전에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별이 만들어져요. 근데 태양이 만들어질 때는 자, 성운이라는 것이 있어. 성운. 우주 공간에 이런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몰려 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면은 자, 이런 이제 구름처럼 입자들이 돼 있으니까 저 밖에서 별들이 이제 빛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구야, 나야. 근데 여기가 성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별이 빛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빛을 성운이 흡수를 해버려. 그럼 내가 바라봤을 때 어떻게 돼? 우리 눈으로 빛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니? 어둡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어둡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밤하늘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자, 이 성운이 이렇게 해서 말머리처럼 생겼다. 말머리 성운. 막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게 있을 거야. 뭐 또는 뭐 창조의 기둥.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운이 되는 건데, 이 성운이 여기에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뭐 먼지라든가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야. 모여 있는 거야. 그럼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이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 무조건 무슨 힘이 나타난다? 잡아당기는 중력. 그래서 이 중력의 힘이 나타나면서 이 물질들이 여기서 뭉쳐버려요. 뭉쳐요.
뭉쳐가지고 중력에 의해서 뭉쳐버려요. 뭉치면서 많이 뭉친 곳에서 자, 이 중력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 수축이 되겠지. 그래서 뭉치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략 한 1000만 도시에서 1500만 도시가 되면 핵융합반이 일어나. 수소 핵융합반은.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원시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뭉칠 때 있잖아. 이렇게 뭉치는 게 아니라 이 입자들이 들어갈 때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가요. 회전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회전하니까 회전하면서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것들도 뭉쳐버려요. 뭉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태양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런 뭉친 것들이 충돌하면서 얘네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으로 바뀌는 거야. 알지? 그래서 지금부터 약 46억 전에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태양은 질량이 굉장히 크다.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 이상을 태양이 차지한다. 자, 그럼 서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중력이 있겠지?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태양이 잡아당기는 힘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것들은 이제, 가벼운 원소들은 기체 상태로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밖 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기체는. 그러면, 요 고체 같은 것들이 태양 쪽으로 끌려가겠지. 그래서 이 고체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암석이 암석. 그래서 암석들, 무거운 원소들은 자, 태양 쪽으로 끌려가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행성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암석형 행성을 만들어. 자, 가벼운 기체들은 기체 상태에서 멀어져 나가. 그래서 이 기체들이 모여가지고서 행성을 이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체형 행성이라고 그래. 가스형 행성. 그래서 자, 어떻게 돼?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알겠니? 그리고 자, 이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꺾여서 들어간다고 그랬죠? 꺾여서 끌려가면서 어떻게 돼요? 회전합니다. 무슨 방향으로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태양계에서 자전과 공전은 무조건 뭐다? 반시계 방향이다. 그래서 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8개가 있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 그치? 자, 그래서 너희는 1년 10개월 뒤에 요 내용을 배울 겁니다. 고1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요 내용이야. 그래서 고1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본 얘기. 요거 배울 거야.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자, 태양이 있어. 자,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지구가 여기죠. 지구를 중심으로 수성과 금성은 안쪽 궤도에 있죠. 자, 화성부터는 바깥쪽 궤도가 있죠. 그치?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얘를 내행성이라고 그래. 알죠? 내행성. 지구 궤도 안쪽에 있는 행성을 내행성. 자, 그래서 수성, 금성이 내행성이야. 지구 궤도를 중심으로 바깥쪽에 있죠.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 얘를 뭐라고 한다? 외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행성을 내행성과 외행성으로 구분할 거예요. 알겠니? 첫 번째 구분 기준, 지구 궤도를 중심으로 지구 궤도 안쪽에 있는 수성, 금성을 내행성,
알지? 그 다음에 지구 궤도 중심으로 바깥쪽에 있는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외행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자, 요렇게 구분할 거야. 4개씩.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요, 암석형 행성입니다. 암석형 행성이에요. 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요, 가스형 행성이에요. 즉, 기체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체로. 그러니까 지표가 있고요. 딱딱한 지표면이 있고, 암석형 행성은, 자, 가스형 행성 또는 기체형 행성은 딱딱한 지표면이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암석형 행성에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지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암석형 행성에서는 우리가 있는 곳이 지구니까 얘를 뭐라고 그래? 지구형 행성이라고 구분한다. 지구형 행성. 자, 그러면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에서 제일 큰 게 뭐냐? 목성이에요. 목성이 지금 크기보다 한 1.5배 더 컸으면 이 목성도 태양이 될 수도 있었어. 자, 그래서 목성이 태양 다음으로 제일 큰 거야. 그래서 얘가 제일 큰 게 목성이니까 얘를 뭐라고 그래? 목성형 행성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성을 얘기할 때는 행성을 구분하는 거는 지구 궤도면을 중심으로 내행성, 외행성.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지표면에, 그러니까 구성하는 물질 있지? 딱딱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암석형. 자, 기체로 이루어진 거를 가스형 또는 기체형 행성.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암석형 행성은 우리가 지구가 있으니까 얘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구분하고요. 자, 가스형은요, 목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내행성과 외행성, 지구형, 목성형 했지?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외행성이면서 지구형 행성이야. 뭐니? 화성이죠. 이거잖아. 화성. 외행성이면서 지구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내행성이면서 지구형 행성은, 자, 그건 뭐야? 수성, 금성, 지구, 맞아? 그거 되면 안 되지. 지구는 빼야죠. 왜요? 내행성이란 자체는요, 뭘 기준한 거야? 이게 지구 기준이거든. 그러니까 지구 기준으로 지구 안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내행성, 외행성 할 때는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니까 여기에서는 지구를 빼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지? 지구 안쪽이야. 지구 안쪽인데 어떻게 지구를 넣을 거야? 지구 바깥쪽이야. 지구 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내행성, 외행성 할 때는요, 지구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지구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라서. 자, 됐네? 자, 이거 일단은 우리가 구분하는 거, 행성에 구분하는 거 크게 두 가지야. 자, 내행성, 외행성, 지구를 중심으로, 알죠? 그 다음에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냐, 기체로 이루어져 있냐. 그래서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지구형 행성, 기체로 이루어진 것을 목성형 행성.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행성에 구분하는 방법들 좀 잘 좀 알아도. 자, 일단 우리가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각각의 이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각각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외울 수가 있는 거지. 자, 우리는 이제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행성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겁니다. 이제 수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까지. 자, 먼저 수성. 태양에 가장 가깝죠. 태양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행성 중에서는 크기가 가장 작다. 자, 크기가 가장 작다.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에, 자, 대기가 없어요. 왜 대기가 없을까?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잖아. 자, 표면 온도가 매우 높아서 이 대기가 다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말이야. 빠이빠이빠이빠이.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수성은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는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고요. 밤에는 태양빛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 우주 공간의 온도는 마이너스 270 도씨가 우주 공간의 온도가 돼. 굉장히 낮지? 그 낮에는 태양의 온도 받으니까 몇백 도로 막 온도가 올라가. 자, 밤에는 태양을 안 받으니까 우주 공간의 온도로 푹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 표면 온도 차이, 이거를, 자, 우리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를 뭐라 하냐면은 일교차라고 얘기합니다. 알겠니? 일교차가 가장 매우 크다. 자, 대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충돌하면서 충돌한 구덩이가 많아요. 알지? 자, 그리고 자, 달과 비슷한, 그래서 달도 대기가 없거든. 그래서 달도 이제 표면에 어떻게 돼? 막 이런 운석과 충돌해서 푹 파진 곳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지구에서 이제 그 달을 관찰했을 때 망원경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얻어가지고 보는데 그때 얻은 망원경이 배율이 한 뭐 4배인가 5배 정도밖에 안 됐대. 이가지고 달을 보려고 할 거야. 이제 우주를 막 밤하늘을 막 관찰해. 안 되니까 갈릴레오가 막 이 망원경 렌즈를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서 막 관찰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찰했는데, 그러니까 이 운석구덩이, 달 같은 경우는 운석구덩이 때문에 봤을 때 검게 보이더라는 거야. 검게 보이는 거야. 저기는 검네? 아마 저기가 바다이겠다? 그래서 달에 바다라는 명칭이 들어. 그래서 우리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 드라마 나왔잖아. 그 누구지? 정우성 나오고 막 한 드라마. 달에 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거기 막 고요의 바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 그게 바로 구덩이에요, 구덩이. 그래서 달과 비슷한 모양을 띱니다. 그치? 그 다음에 대기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풍화 침식은요, 암석이 대기 또는 물에 깎여 나가는 현상이에요. 그 당연히 풍화 침식은 없겠죠. 대기하고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성에 이루는 수성 표면에 있는 암석은 이런 풍화 침식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그 운석이 충돌했을 때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성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수성은 크기가 가장 작다는 거 꼭 기억해. 그리고 일교차 굉장히 큽니다. 자, 금성 잘 나온다. 금성. 자, 지금 금성에 대한 연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금성에 대해서 이제 이거 막 하려고 그래. 자,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대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입니다. 그럼 이 밝게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태양빛의 반사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태양빛의 반사예요. 자, 반사에 의해서 가장 밝게 보입니다. 자, 그 이유가요, 이산화탄소의 두꺼운 대기가 있어서 그래. 자, 이산화탄소의 두꺼운 대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대.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는 뭔데? 자, 여기가 지표야.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있다고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겠지. 그럼 지표에서는, 자, 요 지표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자, 지표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그럼 방출되는 에너지를 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흡수를 해요. 흡수한 다음에 자, 우주 공간으로 내보내기로 하지만은 일부는 지표면으로 재방출한다. 그러면 재방출하니까 요 안에 대기의 온도, 자, 요 안에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 온실 효과. 그래서 자, 이 온실 효과가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 대기층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도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 많이 듣지. 우리가 화석 연료라든가 막 이런 거 사용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는 거야. 이게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 그 지구의 대기, 지구 공기의 이산화탄소가 0.03%가 있다고 그래. 근데 지금은 몇 퍼센트인 줄 알아? 0.04%야. 그러니까 0.01%가 더 많아졌어.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이게 더 많이 흡수해서 지표면으로 더 많이 방출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구름의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이러한 것들이 기온의 분포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형태의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구 온난화야. 알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온실 효과라고 그래. 온실 효과.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두꺼워요. 자, 이제 두껍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어떻게 돼? 여기는 계속 고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게 두꺼워지면서 태양빛을 반사시켜. 자,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 그 반사된 빛이 지구에 있는 우리 눈깔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밤하늘에 바라봤을 때 자, 이 금성이 가장 밝게 빛나는 거야. 알지? 그래서 두꺼운 대기가 태양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두꺼운 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온실 효과가 자, 온실 효과라고 그래. 온실 효과라고 이거 적어도 온실 효과가 매우 크다. 그래서 온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한다. 자, 470도씨로 굉장히 높아요. 470도씨.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성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천문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금성이 지금 이거지만 옛날에는 있잖아. 금성도 지구와 똑같이 대기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자, 그럼 생각해봐. 공기하고 물이 있어. 그럼 뭐가 있을까? 그렇지, 생명체. 그래서 금성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거야. 높다라고 생각해. 생명체. 그리고 생명체가 이제 뭐 미생물이든 고등 생명체든 활동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을 방출할 거 아니야, 생물체들이. 그래서 금성의 공기를, 대기를 연구했더니 생명체가 생명 활동하면서 방출하는 물질들이 검출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금성으로 탐사선을 보내려고 지금 하고 있어. 자, 왜냐면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금성까지, 그러니까 대기는 관측했는데 금성 안으로는 못 들어갔거든. 이제 금성 그 표면으로 탐사선이 도착해서 관측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요거 때문에 그래서 금성을 우리가 지금 이제 지구에서 지구가 이제 뭐 못 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이제 화성으로 얘기하는데 화성보다 오히려 금성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해. 옛날에 지구랑 환경이 똑같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이거하고. 자, 표면은 비교적 평탄화됐습니다. 왜요? 대기에 의한 풍화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치? 풍화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평탄하게 됐을 거고요. 자, 당연히 운석 구덩이 당연히 남아있을 거고요. 화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금성이 이 화산이 활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CO2가 더럽게 많이 빠져나온 거지. 그래서 갑자기 이 금성에 두꺼운 CO2, 이산화탄소 우리가 CO2라고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왜 생겼냐 이 얘기야. 바로 화산 때문에. 라고 이제 예측하는 거지. 예상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금성이다.
자, 야, 지구는 할 필요 없지? 넘어가자.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인데 뭐 우리가 굳이 지구에 대해서. 자, 금성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화성이다. 화성. 자, 왜 화성이냐? 우리가 지금 화성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 자, 여러분들 테라포밍이라고 들어봤지? 테라포밍. 그게 뭐냐면은 화성이든 외계 행성을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테라포밍이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우리 인류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일론 머스크가. 자, 원래 나사에서 출시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더 이제 아주 막 적극적으로 하고 있겠지. 자, 화성은요, 지구보다 약간 작아요. 한 달보다 약간 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알지? 자, 그런데 이 화성은 자전 주기가 지구와 비슷해. 자전 주기가.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지구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그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 화성은 지금은 대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근데 예전에는 지구처럼 대기도 있었고요. 물도 있었단 얘기예요. 알지? 대기도 있고 물도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과거에 물이 있었으니까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자, 거대한 화산하고 협곡도 있습니다.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요. 자,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 대기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 산소가 있겠지. 철하고 산소하고 반응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산화철이라고 그래. 산화철. 그럼 이 산화철은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것이 뭐냐면 주변에서 관찰되는 것이 흔히 말하면 우리 철의 녹이 있지. 철의 붉은색의 녹이 바로 산화철이야. 그러니까 화성에 옛날에 공기, 산소와 같은 대기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토양에 산화철 성분이 있었고, 그럼 철이 산소하고 반응한 거기 때문에 아, 옛날에는 산소와 같은 대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산화철 내가 했잖아. 붉은색의 녹이 산화철이라고.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붉게 보인다. 붉게 보인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성의 대기가 날아가 버려요. 대기가 되게 희박해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게 화성에 우리 이제 자기장 있지. 지구에 자기장 있을 거야. 지구에도 자기장이 있어. 자기장. 자, 이 자기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태양에서 태양 활동하잖아. 거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거든. 그럼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높은 고온이니까 방사선 물질이 발생이 돼. 그래서 태양풍에서 굉장히 나오는 방사선을 지구 자기장에서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화성에는 단점이 뭐냐? 옛날에는 자기장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자기장이 사라져버려요. 그 다이렉트로 태양풍의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아요. 그래서 화성에는 옛날에 분명히 생명체가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화성에 있는 생명체가 다 멸종이 됐을 거다. 근데 그 생명체라는 거는 이게 있잖아. 이게 그 뭐냐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 작은 미생물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기는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요? 이산화탄소는 무겁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가벼운 것들은 자기장이 없어지면서 날아가 버리고요. 그래서 아주 희박한 이산화탄소만 존재한다. 그렇지? 하지만 대기가 있다면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요. 그래서 대기가 어쨌든 있으니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극지방을 보게 되면은 자, 얼음. 그러니까 물이 있었다는 증거잖아. 그치? 얼음은 물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화성은 물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물이 흘렀던 흔적, 협곡이라든가 이런 것들, 협곡 같은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암석 배우지 않았냐? 태저가.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흔적이 뭐야? 연흔,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태저감들이 있고, 이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고, 자, 물이 강이나 이런 것들이 흐르면서 이제 깎아가지고 협곡을 만들기도 하고, 자, 그런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물이 있었죠.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죠. 극지방은 굉장히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가 뭐냐면은 고체 상태의 이산화탄소. 그래서 고체 상태 물, 얼음, 고체 상태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가 극지방에 존재하더라.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극간이라고 한다. 자, 극간 동글뱅이 치고 단어 외워라. 잘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화성에 대한 문제가 금성, 화성 많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가 지구형 행성이죠. 이제 목성형 행성입니다. 자, 그래서 토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지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운석 구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왜? 암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지? 암석형 행성이야. 지구형 행성이니까. 자, 근데 목성부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목성도 체크하시고, 자,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크기가 큽니다. 자, 지구의 11배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맞지? 11배 크기. 오. 하지만, 크지만, 수소와 헬륨, 가벼운 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나 질량을 비교하면은, 지구하고 목성을 비교하면 당연히 목성이 커요. 하지만 얘를 구성하는 원소는 지구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성은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지구하고 목성을 비교하면은 누가 더 크냐면 지구가 더 크다. 밀도가. 알지? 자, 요거 체크해 놓고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뭐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요게 해당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목성, 왜냐면 목성형 행성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성이니까. 그래서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되게 크잖아. 이 표면에 보면은 이제 가로줄에 이제 무늬가 나와. 그렇죠? 그래서 가로줄에 무늬가 나온다. 적도하고 나란하게 가로줄의 무늬. 자, 기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요런 식으로 기체들이 흐름이 생기는가? 흐름이 생기면서 온도 차이라든가 요런 거에서 이제 색깔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겠지. 자, 행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자, 속도가 매우 빠른데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체에 뭐가 생겨버려요? 소용돌이가 커다랗게 생겨버려요. 그렇죠? 커다랗게 생기면서 붉은색의 대적점이 나타납니다. 대적점 체크하시고 외우세요. 자, 목성형 행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구형 행성은 고리가 없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고리로 따지면 이 고리가 없고요. 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목성은 고리가 희미하게 아주 작은 고리. 그래서 이 고리는 뭐냐면은 얼음이라든가 얼음 알갱이, 이런 여러 가지 암석 알갱이,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고리라고 그래요. 고리, 얼음이나 암석, 이런 것들이 이제 알갱이들이 이제 막 이제 돌고 있는 거야. 고리 형태로. 위성은 아니지. 그래서 자, 고리가 있고, 자, 이렇게 고리가 많다는 얘기는 이 주위에 뭐야? 위성들이 많겠지.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 위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위성 수를 보면은 얘는 적다, 많다가 됩니다.
자, 요즘 그 가끔씩 뉴스에 보니까 과학과 관련 뉴스에서 막 유로파라는 말 들어봤니? 유로파? 토성에 있는 위성이 유로파야. 근데 이게 크기는 한 달하고 좀 비슷해. 달보다 조금 큰데, 이 유로파 안에 물이 있네? 유로파를 위성 안에 물이 있네? 자, 물 있고 대기도 있어요. 그 물과 대기 있으면 뭐가 있어? 그래서 유로파도 착륙해가지고서 이제 탐사선 착륙해서 이제 실제로 그 물을 채취해가지고 분석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럼 극지방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기로 합니다. 자, 오로라는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태양을 배울 거야, 태양. 이따가 이제 태양 할 건데, 태양의 표면은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몇백만 도야. 그럼 그 온도에서는요, 그 원자가 이온하고 전자로 쪼개집니다. 알겠지? 특히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뭐야?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졌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플라즈마라고 해요. 플라즈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태양풍을 이루고 있어. 태양풍을 이루고 있는데 자, 우리 지구 같은 경우 보면 지구의 제일 바깥쪽이 열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지구 대기가 있단 말이야. 지구 대기. 자, 그러면 이 태양풍이 오겠지. 그럼 지구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 뭐 질소라든가 산소 기체가 있을 거예요. 그 요 태양풍하고 얘네들이 만나요. 자, 만나게 되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빛을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면 이게 뭐야? 밤하늘의 오로라 현상이야. 근데 이 오로라 현상이 어디서 주로 나타나냐면은 극지방에서 나타나. 왜? 북극 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이 태양풍이 극지방 쪽으로 몰려버려. 그래서 극지방에서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이 얼마 전에 그 태양 대기 활동이 갑자기 한 20 몇 년 만에 엄청나게 활동이 되게 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난히 많은 태양풍이 지구로 왔어요. 서울에서 오로라가 관찰이 됐대.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로 태양풍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극지방 말고 북반구 중위도까지 이 태양풍이 오다 보니까 오로라 현상이 관찰이 된 거야. 맞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성도 극지방에서 자,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 그러면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는 얘기는 이 목성은 자기장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지구의 자기장은요, 지구 안에 핵이 있잖아. 내 핵, 외핵. 자, 이 외핵이 철이라든가 니켈처럼 자석에 붙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어. 얘네들이 액체 상태로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럼 목성에도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지. 오로라가 나온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야. 자기장이. 그 목성 중심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중심에는 금속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나머지는 이제 뭐야? 기체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거야. 알겠지? 다음 이제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이게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 자, 다시 쭉 올라가서 자, 토성. 자, 이제 토성 볼까? 자,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크고, 자, 밀도가 가장 적다. 체크. 자, 목성 행성은 밀도가 적다고 그랬지? 밀도가 적다고 그랬어. 목성 행성은. 근데 행성 중에서 밀도가 가장 적은 것은 토성이에요. 토성. 얘도 마찬가지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가로줄, 목성과 같은 나란한 가로줄 무늬가 나타나죠. 자, 이것은 행성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목성형 행성은요, 자전 속도 되게 빨라요. 되게 빨라요. 지구형보다 자전 속도 되게 빨라. 공전 속도는 되게 느려. 왜? 도는 요 둘레 길이가 길잖아.
그러니까 이는 길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길지만 자전 주기는 굉장히 짧다는 얘기야. 알지? 자, 암석 조각하고 얼음으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 자, 고리, 뚜렷한 고리. 굉장히 아름답지? 그래서 이 고리는 암석 조각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암석과 얼음의 이 고리, 이 조각이 이렇게 돌고 있다면 그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위성이 있겠지. 그래서 타이탄, 유로파, 자, 이러한 위성들. 그래서 타이탄, 유로파가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자, 예상이 되는 위성 중에 유로파도 있고 타이탄도 있어요.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성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목성과 화성 사이에는 뭐가 많이 존재한다? 응? 그렇지. 소행성 무리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알겠니? 요까지 같이 연결해서. 자, 천왕성. 자, 주로 수소로 되어 있고요. 일부 헬륨과 메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청록색을 띈대요. 청록색. 자, 그런데 우리 청왕성은 요거 자전축이 공전 궤도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돈다고 해봐. 공전 궤도가. 근데 자전축이 요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요렇게 돌면서 요렇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공전하는 거야. 무슨 일이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히 반시계니까 이렇게 돌아야겠지. 이렇게 돌면서 반시계는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돌면서 도는 거야. 뭐가? 천왕성이. 자, 희미하나마 고리가 있고, 자, 위성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해왕성이다, 마지막. 태양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행성이죠. 자, 천왕성과 크기가 성분이 비슷해요. 자, 얘는 파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청록색, 파란색, 뭐 같은 파란색 계열이니까. 그리고 여기 하나, 검은 점, 대흑점이 나타납니다. 대기의 소용돌이로. 당연히 기체로 이루어졌으니까 자전속도 빠를 거 아니야. 자전속도가 빠르니까 어떻게 돼? 큰 소용돌이가 있다. 자, 소용돌이가 생기다 보면은 이 기체들이 몰리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연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은 붉은색 대적점. 자, 해왕성은 대흑점. 알지? 자, 그래서 요렇게. 얘도 이제 목성이니까 고리가 있고요. 위성들이 있겠지, 많겠지. 당연한 거지. 자, 됐니? 자, 그래서 10개 행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행성을 분류할 겁니다. 이미 했어. 궤도면을 중심으로 내행성과 외행성. 그치? 지구를 중심으로, 자,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궤도 안쪽을 내행성, 공전 궤도 바깥쪽을 외행성. 그래서 봐라. 여기 지구가 있니 없니? 없단 말이야. 내가 강조했잖아. 자, 내행성을 모두 고르시오. 수성, 금성, 지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조심할 거, 여기에서 지구는 뺀다. 알겠니?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낚이기 딱 좋아. 자, 이런 거에서 절대 틀리지 맙시다. 그래서 내행성, 외행성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지구형과 목성형. 그치? 자, 그래서 요거 문제 잘 나와요. 지구형과 목성형. 자, 일단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자, 이게 왜 지구형이 되고 목성형이 되는지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 태양계가 만들어졌을 때 가벼운 기체들은 가벼운 원소들 기체 상태로 어떻게 돼? 태양에서부터 멀어지고 날아가서 자, 무거운 원소들이나 암석 같은 것들이 태양에 가까이 생겨서 자, 뭉쳐져서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고 가벼운 기체들이 날아가서 만들어진 것이 목성형 행성이다. 자, 이유는 요겁니다. 알겠죠? 요거 때문에.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요, 일단은 크기가 작아요. 질량이 작아요. 목성형보다. 왜? 우주의 대부분은요,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운 게 수소야.
그 다음으로 가벼운 게 헬륨이야. 그러니까 우주는 가벼운 수소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이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뭐 탄소, 질소, 산소, 철, 규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그 양이 어떻게 돼? 적을 거란 얘기야.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는 양이 적어. 자,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가지고서 지구형을 만드는데 무거운 원소의 양이 수소 헬륨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게 얘네들이 만들어서 행성이 되더라도 그 행성의 크기와 질량은 어떻게 돼? 작다라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크기와 질량이 작아요. 자, 왜? 무거운 원소의 양이 질량과 수소와 헬륨의 전체 질량을 비교했을 때 무거운 원소의 질량이 어디에서? 우주에서는 무거운 원소의 질량이 워낙 적어요. 워낙.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행성 자체가 크기가 작고 질량도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진 목성형은요, 질량도 많을 거고요. 자, 크기도 클 겁니다. 알지? 하지만 원소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같은 크기라면은 그 같은 크기에서의 질량, 그게 뭐야? 같은 부피에서의 질량. 그게 바로 밀도잖아. 그치? 같은 부피에서의 질량이 밀도잖아.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러니까 밀도는 오히려 크다는 거야. 왜? 무거운 원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밀도가 작아요. 됐죠? 자, 그 다음 거. 당연히 이 지구형 행성을 만드는 무거운 원소는 양이 적잖아? 질량이 적잖아? 그러니까 위성이 많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없거나 적다? 하지만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목성형은 많아요. 자, 지구형 골이 없어요. 목성형 골이 있죠? 자, 표면은 단단한 암석이고요. 자, 얘는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자,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추가로 가자. 자전 속도 느리다, 빠르다. 알겠지? 자, 공전 주기 짧다, 길다. 여기까지 정리 좀 해. 그래서 자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기체에 거대한 뭐가 나타난다? 소용돌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소용돌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요? 가로 줄무늬가 나타나죠? 알겠지? 대기에서 가로 줄무늬. 그래서 소용돌이에 의해서 뭐야? 대적점 어디? 목성. 자, 대흑점 어디? 빨리 봐. 천왕성이야, 해왕성이야? 천왕성? 천왕성이야, 해왕성이야? 해왕성? 자, 요렇게 구분. 자, 지구형과 목성형의 구분이야. 왜 아까 이제 막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왜 태양 다음에 자, 행성이 만들어진 과정을 왜 설명했냐? 이런 것들을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외워라. 자,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어. 근데 문제는 이 그래프가 나와. 자, 그러면은 자, 봐라. 지름이 크기가 크고 질량이 커요. 목성형이죠, 당연히. 반지름이 작아요. 크기 작고요. 질량도 작고 지구형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별 문제 없어. 근데 이게 밀도가 들어가는 순간 헷갈린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자. 반지름이 커. 그럼 얘는 무조건 목성형이야. 반지름이 작아. 그럼 얘는 무조건 지구형이야.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A, B, C, D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지. 자, 지구형 행성의 위치는 A다, B다. 목성형 행성은 D에 위치한다, C에 위치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지구형은 질량 부피가 작지만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서 밀도가 커. 그래서 작은 크기, 큰 밀도. 지구형은 작은 크기, 큰 밀도.
자, 목성형은요, 큰 크기, 하지만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은 밀도. 됐니?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면요,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서 지구형과 목성형, 우리가 구분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여기까지가, 자, 행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성은 일단 분류하는 것부터 내행성, 외행성, 지구형, 목성형, 자, 그 분류하는 기준, 그리고 그렇게 지구형과 목성형이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 그리고 각 행성에서 수금지와 목도, 천의 특징들 몇 가지 중요한 거 외워야 될 것들 구분 찍어줬지?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태양 가야지, 태양. 자, 태양은요,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의 중심이 있어요. 우리가 태양의 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태양의 핵에서는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핵융합 반응이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은 중심이지, 중심부에서는 핵융합 반응,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되면서 온도가 약 1500만 도씨의 온도가 돼요. 자, 여기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온도가 높잖아.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돼? 상승한단 말이야. 자, 그럼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강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핵이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대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대류층이라고 그래요. 대류층. 그럼 대류층의 요 표면 있지. 자, 이 표면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광구라고 한다. 광구. 그래서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그래. 광구. 알지? 표면을 광구라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돼 있고, 자, 여기에서 더 큰 요 부분이, 여기를 우리는 태양의 대기라고 그래. 알죠? 태양의 대기. 그래서 이 표면의 광구는 6000도씨 정도의 온도가 됩니다. 자, 이게 1500만 도씨지? 여기 6000도씨지?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요런 어떤 대류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이 광구 표면을 바라봤을 때 이 대류에 의해서 자, 고온의 기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어떻게 돼요? 저온이 내려가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우리가 단면했지만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런 식으로 덩어리 지면서 올라가고 자, 내려가는 부분이 덩어리 져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그림 보면 자, 여기가 이제 밝은 부분이고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지. 맞니? 그래서 여기가 어두워. 자, 어둡게 보이면 여기는 하강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부분이야. 온도가 낮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지금 여기는 이제 반전돼서 검게 보이지만 여기가 밝은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밝은 부분이야. 자, 여기는 뭐야? 상승하는 부분이다. 왜? 뜨거운 것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상승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얘가 뭘로 보인다? 쌀알, 밥알, 쌀알처럼 보인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그래요? 쌀알무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구 표면, 광구에서 자, 온도가 낮은 부분이 내려가고요. 온도가 높은 부분이 상승하는 거야. 알지? 온도, 그래서 여기가 대류라고 했잖아요. 대류가 일어나면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부분적으로 쌀알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쌀알무늬가.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쌀알무늬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쌀알을 뿌려놓은 듯한 모양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아주 작은 크기고, 자, 그게 아니다.
자, 여기가 이제 6000도야. 여기가 이제 한 6000도 정도 돼요. 6000도고 위에서 막 그런데 자, 이 대류 현상이 크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크게 일어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 큰 부분이 내려가면서 여기 온도가 약 4000도씨가 돼요. 그러면 광구의 온도가 6000도인데 이 부분이 4000도씨가 한 2000도 낮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온도가 너무 많이 낮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아예 검은 점처럼 나타난다. 정확히 말하면 커다란 검은 점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4000도씨의 대기가 크게 하강하는 부분. 그래서 흑점은 어두운 무늬,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봐봐. 4000도씨로, 그치? 4000도야, 4000도. 4000도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크게 어둡게 보이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한다? 흑점이라고 한다, 흑점. 흑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흑점을 관찰을 해. 낮에 태양을 바라봐. 자, 낮에 태양 볼 수 있어? 못 봐요. 눈부셔서.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우리 이제 검은 셀로판지지, 셀로판지를 이렇게 싹 갖다 대서 최대한 태양빛을 차단시킨 상태 태양을 관찰할 거야. 자, 그랬더니, 아이고, 흑점이, 요렇게 흑점이 나타났대요. 자, 내가 태양을 바라볼 겁니다. 그럼 태양에서 이제 남쪽 칸에서 바라볼 거예요. 그러면 나의 좌측이 동쪽이죠? 그치? 항상 지구에서 태양의 모양은 지구에서 바라본 거잖아. 그럼 지구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동서남북 방향은 바라보는 나를 기준으로 잡으라고 그랬어. 자, 내가 남쪽 하늘을 바라봤어. 태양이 있네. 그럼 내가 바라본 태양의 모습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쪽이 남쪽 하늘이야.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럼 나의 이쪽이 남쪽이니까 나의 왼쪽이 뭐가 돼?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3일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뭐 한 낮 정오라고 보자. 정오 때 관찰했어. 정오 때 이제 3일 지나서 관찰했더니 흑점이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것들이 여기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또 3일이 지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것들이 여기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쭉 일렬인데 어디가 더 많이 이동해? 가운데 적도 쪽이 더 많이 이동하지. 그치? 그래서 만약 이 상태로 간다면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 상태로 가고 이 시간대가 조금씩 달라진다면 우리가 지구 자전 내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야. 똑같은 정오 때 관찰했는데 자, 이게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같은 12시에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움직인대요. 요렇게 적도 쪽. 여기가 태양의 적도죠. 적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움직인대요. 뭐예요? 태양이 동에서 서로 자전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자전하는구나. 어디서? 동에서 서로. 자, 이거는 바라보는 관측자 시점이야. 어디에서? 북방부에서 바라봤을 때 관측자 시점입니다. 관측자 시점. 내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 자, 여기 흑점이 동쪽에 있었는데, 가운데 오더니 서쪽으로 넘어가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자,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도니까 흑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척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태양은 돈다. 지구에서 바라볼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동쪽에 서쪽이니까 자, 이렇게 돌잖아요? 그 위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돕니다. 태양을. 무슨 방향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반시계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요거는 나중에 아직도 헷갈린다. 방향 좀 헷갈리나 보다. 자, 그래서 흑점의 이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그치. 자, 다음.
흑점의 이동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흑점수예요. 흑점수. 흑점의 개수. 자, 개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 급격히 증가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많아지고요. 이 대류가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즉, 태양의 대류에서, 요 대류층에서, 대류층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얘기야.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얘기야. 그럼 태양이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뭘 많이 내보낼까? 태양풍을 많이 방출할 거란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흑점의 활동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은 태양풍을 방출하면서 자, 지구라든가 이런 행성에 자기장에 영향을 주고, 알겠지? 바로 이제 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흑점의 개수가, 자, 여기 있다. 흑점수.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11년을 주기로. 자, 체크. 동글뱅이. 자, 11년을 주기로 흑점수가 많아졌다, 적어졌다를 반복합니다. 특히 흑점수가 많아질 때, 증감할 때, 제일 많을 때요. 어떻게 돼요? 태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양의 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고, 그래서 이때 활발할 때 어떻게 돼? 태양의 자기장이 강해지고, 태양도 자기장이 있을 거야. 그래서 태양 대기 온도가, 자, 요게 이제 6000도잖아? 대기 온도는요, 수백만 도씨예요. 온도가 확 올라가요. 자, 이것은 태양 자기장의 영향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양 자기장이 활발해지고요.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자, 나가는 태양풍이 굉장히 세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러한 지구에서 보면은 오로라 현상이 더 자주, 나 그랬잖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오로라 현상 관찰했다고. 보통 극지방인데. 자, 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선 통신이 잘 안 되고, 통신 두절되는 델린저 현상, 동글뱅이 쳐라. 델린저 현상. 이거 뭐야? 통신 두절. 통신이 두절되는 델린저 현상. 그 다음에 뭐 송전시설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인공위성 오작동이 생기고요. GPS의 교란이 생기고요. 자, 항공, 북극 항공의 운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자, 왜냐면 모든 이제 전자 제품이니까 자기장에 영향 받아서 자, 방사선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태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더 자주, 더 크게 반복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흑점수에 의해서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 대기 보자.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용어부터 구분할게. 태양의 대기는 광구 바로 위를 뭐라고 그래? 채층이라고 합니다. 채층. 알지? 채층. 자, 채층 바깥쪽을 코로나. 아따,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 코로나고 한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가 뻗쳐나가는, 알지? 뻗쳐나가는 형태를 코로나고 하고, 그래서 이 채층과 코로나,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그게 이제, 이거 가려. 그러면 이제 태양 쪽, 이제 태양의 광구 쪽이 이제, 했지? 그 주변이 이제 더 온도가 높으니까 환해질 거야.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특히, 요 채층은 언제 관측이 된다? 개기일시 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 지구에서. 알지?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가리잖아. 여기를 그 광구까지 다 가려. 그 다 가렸을 때 요게 약간의 어떤 색깔이 나타날 거야. 그 여기가 바로 채층이 된단 말이야. 채층. 알겠지?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광구 바로 위에 붉은색의 띠는 얇은 대기층이고요. 광구보다 온도가 높아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채층 위로 멀리 뻗어 있는 진주색의 대기층. 자, 온도가
100만 도씨 이상. 그래서 몇백만 도, 수백만 도시라고 했잖아. 이쪽이. 그치? 그러면 이게 온도가 왜 광구보다 높을까? 자, 이거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태양 자기장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나사에서 탐사선을 보냈지. 탐사선의 이름이 파커야, 파커. 파커호. 그래서 지금 이제 관측하고 있어. 자, 체증과 코로나는 대기입니다. 이 체증 코로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홍염과 플레어예요. 이 두 개의 용어는 구분해둬요. 체증 코로나는 대기예요. 이 체증 코로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홍염, 플레어예요. 자, 태양은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6,000도시고 표면이 수백만 도시고 요 안에서 핵융합반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야. 안정하지 않지. 안정하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야. 태양이 죽는다는 얘기야. 알지? 자,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순간적으로 이게 핵융합 반응이 막 일어나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요 안에서 대류가 한꺼번에 확 올라올 수,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올 수 있겠지? 그래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면서 그래서 광구로부터 온도가 높은 물질이 확 솟아올라요. 그래서 광구 표면에서 체층을 뚫고서 막 올라와요. 이걸 뭐라고 그래? 홍염이라고 부릅니다. 맞지? 그래서 홍염은 어디에서? 광구에서 뜨거운 그러니까 불꽃, 뜨거운 불꽃이 솟아오르는 거. 맞지? 자, 불꽃이 솟아오르기라고, 자, 이 불꽃이 솟아오르면서 이렇게 고리 형태로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어. 그래서 보면은 고리처럼 보이기도 해. 그래서 이렇게 고리, 이렇게 솟아올랐다가 이렇게 하면서 고리. 자, 이렇게 솟아오르기도 하고, 여기서 솟아오르면 만나면 고리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이런 고리 형태로 보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홍염이고요. 자, 플레어하고 홍염을 어떻게 구분하냐? 딱 요겁니다. 자, 플레어는요, 흑점에서 생겨요. 흑점 부근. 자, 흑점 부근에서, 자, 여기가 온도가 낮은 부분이 내려간다고 해서 4,000도씩 내려가고 온도가 높은 부분이 올라오겠지. 그럼 요 주위는, 자, 요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이게 우리가 수소 폭발, 수소 핵폭탄처럼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폭발이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밝아지는 현상이야. 그래서 이 플레어는 흑점 부분에서 자, 폭발, 수소의 폭발로 체층 일부가 밝아지는 현상이야. 자,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불기둥을 생각해.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이 플레어. 알지? 아, 홍염.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이 홍염. 자, 밝아지는 것이 플레어다.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이 플레어고요. 홍염이고, 밝아오는 것이 플레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기와 현상을 구분해서 좀 외우세요.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태양,